TIP 팁톡. 우리의 내일을 말하는 코너 팁톡 시간입니다. 앱 리테일 분석 서비스 YG 앱에 따르면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앱 개발사는 구글이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한 앱 개발사도 구글이고요. 그런데 구글 앱과 관련된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계의 홍반장, 소비자 전문 변호사 김태윤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때요? 소비자계 홍반장. 저 이러다 욕먹는 거 아닌가요? 왜요? 그 유명 드라마가 최근에 끝나서 그런. 갯마을 차차차. 예. 전 좀 옛날 사람이어서 저는 그 김주혁 씨하고 엄정화 씨 영화를 떠올렸는데. 저는 요즘 사람이라. 저보다 더 옛날 분이신데 이러시기에요? 이렇게 선을 긋는다고요? 어쨌건 소비자계 홍반장. 왜냐하면 우리 변호사님이 사실 소비자들의 불편한 사실에 대해 정말 많은 분야에서 싸워주고 계셔서 제가 이렇게 불렀는데, 최근에 뭐 소송도 좀 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렇죠? 그렇죠.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사실 뭐 식품이나 이런 의약품, 뭐 화장품 이런 사건들이 많지는 않고요. 다만 그래도 뭐 아마 다 아시는 것처럼 뭐 도너츠 사건이라든지 순대 사건이라든지 많았죠. 뭐 샴푸라든지 이런 이제 그 이슈가 보도가 되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님들을 도와드리고 했었습니다. 예. 그 인터뷰 정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요즘에 또 화제됐던 게 그 감으면 염색되는 샴푸, 그것도 말이 많았는데 그거 관련 인터뷰도 하셨어요.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쨌든 식품, 뭐 의약품 관련해서는 많이 이제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우리 소비자 단체에서 사당범인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에서 또 부회장을 시켜주셔갖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사안들이 있으면 우리 소비자 전문 변호사 김태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앱마켓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최근에 앱마켓 관련해서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고 있죠.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즘에 저희 집도 아시다시피 이제 사남매라 애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그 앱을 뭐 통해서 뭐 영상도 보고 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보다 보면 사실 원하지 않게 뭐 광고를 누르다가 잘못 눌렀거나 또는 이제 이렇게 해서 결제가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는 나도 모르게 사실 지금도 들어가 보시면 제가 수많은 사이트에 가입이 돼 있는데 일부 계정이 뭐 해킹을 당해서 뭐 비밀번호가 노출됐다든지 이런 것들 아마 통보를 받으신 적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일들이 요새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최근 앱 사기를 당한 한 분을 모셔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9세와 7세 어머니 한 분인데요. 김혜민 씨 나오셨어요. 모셨습니다. 예. 제가 피해자예요. 예, 제가 이제 진행을 제가 맡을까요? 진행해 주세요. 저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피해자로 나온 거예요. 저 진짜 되게 진지해요. 우리 저 피해자로 나오신 어머님, 도대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던 겁니까? 제가 어느 날 미용실에서 머리 파마를 말고 있는데 문자가 띵동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통신비로 40만 원이 결제됐다는 문자가 온 거예요. 40만 원. 40만 원이.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갖고 통신사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제가 데스티니 가이드라는 앱에 가입을 했고 1년치 이용료 40만 원이 나갔다는 거예요. 데스티니 가이드. 요게 데스티니 가이드 뭐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무슨 사주팔자나 이런 운명 봐주는 그런 앱 같은데 이런 걸 또 믿으시고 가입을 하셨나요? 저는 운명의 주인공은 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걸 절대 믿지 않는데 당연히 제가 깐 게 아니죠. 저도 이게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아이들이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그 앱이 뭐 광고처럼 떴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누른 모양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황당해서 포털 서비스 그 포털을 찾아보니까 이 앱에 저 같은 피해자가 엄청 많은 거예요. 혼자가 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앱을 깔 수 있도록 그 앱마트라 그래야 되나? 앱스토어 가봤더니 피해자들이 항의 글을 엄청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 이거 한 달 월세 값이라고. 그럴 수도 있죠. 40만 원이니까. 작은 돈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내가 끝끝내 싸워 이겨야겠다. 내가 진짜 이 월세값이라고 말한 이분을 위해서라도 제가 싸워서 이겨야겠다. 그리고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어떻게 하셨나요? 그 통신사에 전화를 했죠. 네. 그랬더니 본인들은 책임이 없고 구글에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아, 통신사에서 결제가 됐으니까 네. 일단 결제는 본인들이 했지만 우린 책임이 없다. 앱을 사용한 건 구글이니까 구글에다 물어보라. 네. 그럼 결국 구글에서 이렇게 뭐 해지를 하거나 환불해달라고 요청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구글이 일단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영어로 이 상황을 설명해야 되나 예. 굉장히 긴장을 했죠. 그럴 바엔 40만 원을 포기해야 되나 이랬는데 제가 그 월세값이라고 하신 분 때문에 포기를 못하고 그렇죠. 근데 다행히 뭐 영어로 하는 건 아니고 근데 뭐 그 과정이 엄청 복잡해요. 뭐 전화도 안 되고 채팅만 할 수 있고 채팅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접수를 했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날 이제 잤는데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 전문 변호사 김태윤 변호사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었죠? 예. 전화를 해서 변호사님 제가 잠이 안 온다. 그러면서 그 피해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맞습니다. 예. 이 관련된 얘기를 쭉 하고 이제 도와달라고 제가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예. 사실은 그때 이제 저도 얘기를 듣고 이제 말씀해주신 사이트 다 들어가 보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이제 우리가 뭐 구글이나 이런 외국계 회사들도 우리나라에 사무소가 있긴 하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런 내용들을 적어서 저희가 사실 일단 내용 증명도 보냈어요. 하지만 답변은 바로 왔지만 뭐 명확한 답변은 아니고 불가하다고 하죠. 예. 불가하다고. 예, 처음에. 맞습니다. 예, 네. 불가하고 뭐 결국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가 네.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만 사실 공식적인 맞아요. 답변이 왔었죠. 그리고 예. 그 앱을 만드는데도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라 어디 외국의 이상한 회사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저희가 따질 방법도 없고 연락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회사들이 사실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나라 회사 같으면 대부분 고객센터 전화가 있어서 맞아요. 전화를 해서 뭐 통화를 해서 해결을 하든지 뭔가 이 답답함을 토로할 수가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 대부분 온라인에다 뭐 글을 남기거나 맞아요. 뭐 메일로 통보를 해주거나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PD님 정도만 돼도 그게 가능하시지만 좀 더 고령이시거나 그럼요. 또는 이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사실은 고객센터에 접수하는 것조차 맞아요. 잘 모를 수가 있어서 그게 제일 맞아요.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저하고 같은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남긴 글을 보니까 이게 복불복인 거예요. 저처럼 이런 걸 다룰 수 있고 막 정말 끝끝내 싸워 이기겠다라고 결심한 저같이 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든 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아, 그래서 끝까지 싸운 분은 또 환불을 받는군요.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찌됐건 뭐 내용이 기니까 생략을 하면 하고 저도 결론적으로 이제 기다리고 제가 우리 변호사가 보낸 거 봤냐. 내용 증명 봤냐.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어떻게 구글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냐. 당신들 이거 플랫폼이고 당신들이 가져가는 게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따지니까 환불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생색을 내면서. 그렇죠. 이게 사실 결국 이 구글이나 이런 그 중개업자죠, 사실. 네. 예, 이런 중개업자가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말 그대로 우리가 자주 애용하는 뭐 11번가든 뭐 지마켓이든 이런 통신 판매 중개업자들은 본인들은 단순히 중개만 하고 직접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이제 뒤로 빠지게 되고 결국 소비자들은 사실은 그 회사를 믿고 하는 거죠. 하는 거지 실제 개별 프로그램을 뭐 앱을 만드는 회사나 또는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보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아서 사실은 예전부터 이런 통신 판매 중개업자들에 대한 책임도 강화하자라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국회에서 국감할 때마다 사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이제 제가 화가 났던 부분이 그거였던 거예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거, 제가 지금 너무 흥분해요.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빠져나와서 진행자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네, 바꾸겠습니다. 제가 앞서 또 얘기했지만 한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앱 개발사 구글이고 구글이 또 앱 관련 수수료도 엄청 많이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들은 책임 없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결국은 뭐
휴대폰을 가진 사람은 결국 구글에서 쓰는 그 휴대폰 안드로이드 네. 아니면 이제 애플 사실은 뭐 둘 중에 하나를 쓸 수밖에 없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수료가 거의 한 30% 정도 되고 뭐 최근에는 뭐 인앱 결제다 이래서 본인들의 내부 결제 시스템만 사용하도록 굉장히 이제 맞아요.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어서 굉장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많이 맞습니다. 예, 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하면서 방통위도 권고하고 뭐 구글은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한 결제 시스템 도입하겠다고 했다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독과점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내는데 본인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뭔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앱들을 걸러내거나 맞아요. 예, 그러면서 페널티를 주던지 아니면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잘못된 앱을 구매했을 때는 환불을 미리 해주고 나머지를 본인들이 그 해당 앱 제조 회사에다가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얼마든지. 그래야죠. 그래야지만 소비자들 편익을 위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지금 그냥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심지어 항의를 여러 차례 했을 것이고 그 동일한 앱에 대해 근데 이거는 당연히 구글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앱의 문제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저희 둘째는 또 한글을 못 읽어요. 그렇죠. 얘가 그거를 찾아서 깔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처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뭐 누구 아빠하고 엄마 얼굴을 합성하면 어떤 애기가 나오나 이렇게 막 애들이 좋아할 만한 그 광고가 나오고 유튜브를 보다가 그걸 누르면 그냥 앱이 자동으로 깔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앱 설치가 쉬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것도 따졌거든요. 그 상담원한테. 그러니까 이상한 앱들은 걸러줘야죠. 그렇죠.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애들이 보다가 사실 너무 쉽게 그 앱이 설치가 되는 게 사실은 문제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좀 그 절차 같은 것들도 바꿔야 되고 맞아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그런 광고를 하는 건 뭐 업체 자유긴 하지만 그런 광고를 통해서 그 결제 수단이 그렇게 쉽게 체결될 수 있도록 놔둬서는 안 되고 또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체결됐다 하더라도 사실은 언제든지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굉장히 간소화해야 되는데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법이 개정되면서 뭐 구글이든 애플이든 이런 복잡한 해지 단계들을 바꾸겠다. 뭐 이제 이렇게 뭐 바꾸겠다고 이런 말들은 했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미 시행한 회사들도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이런 피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나 이제 이런 데서 좀 더 압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진짜 1인 시위라도 하려고 했다니까요. 가가지고 피해자 아니면 피해자들 모아서 저는 이거 단체 소송 김태인 변호사랑 해야겠다 내가. 왜냐하면 정말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비자들 고령의 소비자들 저같이 이렇게 따질 수 있는 분들 말고는 그냥 이거 뭐 눈 뜨고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결제가 설사 되는 것도 문제지만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되는 것도 문제지만 된 다음에 내가 표시한 의사 표시를 다시 언제든지 번복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물건을 산 다음에도 뭐 환불을 하거나 뭐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또는 뭐 사용 일부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감액하고 나머지를 또 돌려받거나 얼마든지 이게 소통이 일단 또 돼야 되는데 이런 대부분의 이런 업체들이 지금 그런 소통도 제대로 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놓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런 해지 절차를 굉장히 복잡하게 해놨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끝까지 싸우는 사람은 또 환불을 해주고 어떤 내부 지침 자체도 없어요. 본인들 맘대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채팅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분도 계속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담당자가 아닙니다. 근데 또 제가 또 이렇게 노동자를 생각하는 노동자 PD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그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분들은 거기서 상담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왜 회사가 이런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 어려움과 욕은 감정노동을 하는 이분들이 맡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그분들이 뭐 사실은 또 그런 회사에
정식 직원이 아니라 다 맞아요. 위탁받아서 처리하는데 맞아요, 보통. 뭐 보내준 매뉴얼대로 사실은 할 뿐이라 그분들한테는 아무리 설명을 하고 또 요청을 해도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단순히 그냥 본사에 뭐 전달을 하거나 하는 역할이 전부라 거기선 아무런 사실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라 최근에 이제 우리 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연말에 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그래서 우리가 요즘 뭐 음식 배달부터 해서 굉장히 플랫폼 또 이런 뭐 구글 같은 이런 뭐 앱 결제 뭐 이런 것들 많은 문제들이 지금 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강화하고 관리 감독을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발표는 했다고는 하는데 이게 또 언제 요즘같이 또 이렇게 전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언제 또 이게 제대로 시행될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또 저희가 기대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정말 뭐 넷플릭스도 그렇고요, 구글도 그렇고요, 아니 뭐 여러 가지 플랫폼이 요즘 굉장히 많으니까요. 이제 산업에서 플랫폼이 없으면 안 되는 산업 구조로 더 바뀌고 있잖아요. 새로운 영역이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맞습니다. 부분에 대한 좀 신속하고 정확한 법 개정들이 있어야 되고 혹시 만약에 정말 저 같은 피해자들이 다 모여서 집단 소송 같은 거 이것도 가능해요? 일단 뭐 소송은 뭐 1명이든 뭐 100명이든 모아서 하는 건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작년에 또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리가 소비자 단체 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개별 소비자들이 따로 또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거나 또 사실 모으는 것 자체도 힘들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 공정위에 등록된 소비자 단체들이 대표로 나서서 이런 업체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 있는, 물론 지금도 법은 있는데요. 지금은 법원에서 허가를 해줘야 돼요. 네. 이렇게 소송을 해도 좋다라는 허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년 동안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뭐 10개도 안 되는 사건밖에 없었을 정도로 거의 없는 것처럼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허가를 없애고 어느 정도의 피해 가능성만 있으면 소비자 단체에서 이렇게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고서 바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지금 아마도 국회에 이제 제출돼서 올해 안에 통과되는 게 목표라고 발표는 했는데요. 그게 아마 시행이 되면 좀 더 개별 소비자들을 좀 무시하거나 이렇게 좀 깔봤던 업체들, 영업자들, 뭐 큰 대기업, 뭐 외국계 회사들 이런 데들이 이제는 소비자들을 좀 더 다른 시선으로 봐야 되고 좀 더 보호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정말 이제 좀 끄트머리 있는 피해자가 됐으면 좋겠고 물론 다행히 저는 환불을 받았지만 저 같은 피해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 싶고 앞으로 이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바람으로 제가 오늘 저희 피해 사실을 여러분들 앞에 밝혔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750님이 저도 제가 모르는 앱들이 핸드폰에 깔려있을 때가 많아요 하는데 앱 등록 절차가 그렇게 간단해요? 이게 허가제가 아닌 거죠? 그렇죠. 등록 절차는 등록제잖아요. 어차피 그 영업자들이 그 구글 플레이나 뭐 이런 프로그램에다가 단순히 그냥 업로드만 시키면 되는 거라서 뭐 그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이고요. 또 그걸 다운받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해봤지만 그냥 뭐 몇 번, 한 두세 번 누르기만 하면 설치는 바로 되는 거라. 네. 근데 중요한 건 어른들은, 성인들은 그걸 이제 알고서 본인이 필요할 때 설치를 하는데 아이들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재미있는 동영상보다 뭐가 나오면 애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걸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에 또 누르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재밌네, 뭐 재밌는 그림이 떴네 하고 누르게 되면 그게 이제 너무나 쉽게 다운로드가 돼서 설치가 되니까 그거를 설치까지만 되면 되는데 그 사용료가 결제가 되는 건 1년치가 그냥 결제가 돼요. 3일 후에 1년치. 그렇죠. 보통 그렇게 되면 3일만 또 보면 그 일할 계산을 해서 3일치는 정말 뭐 어쩔 수 없이 했더라도 해지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라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은 결국 소비자들도 이제 좀 더 스스로 조심을 해서 결제 수단을 좀 더 보통 이제 요새 불편하시니까 등록을 많이 해놓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클릭 한 번만 하면 잘못돼서 이제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결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요. 뭐 법적으로는 분명히 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런 결제, 거래 행위, 법률 행위를 한 거를 부모가 취소를 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그 핸드폰 명의가 또 부모기 때문에 그걸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아이가 한 거다라고 또 해야 되고 그 과정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또 다행히 40만 원이면 되는데 만약 4만 원이다. 뭐 이렇게 되면 또 그냥 포기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 4만 원이 100명, 1000명이 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쨌든 앞으로 결국 법이 모든 걸 강제할 수는 없다고는 하지만 최소한의 어떤 규정을 만들어놔야 그래야 또 영업자들이 이걸 무서워해서 지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빨리빨리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사례를 반면교사 삼으셔서 말씀 변호사님이 주신 대로 그 결제 편하게 하려고 카드 등록해 놓은 거 저도 이번 기회에 다 그냥 막았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정기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구글 앱스토어 가서 다 나와요. 돈이 얼마가 나는지. 그러니까 저라고 이렇게 사기당할 줄 알았겠어요? 그렇죠. 몰랐죠. 그러니까 늘 확인해 보시고 특히 이제 아이와 핸드폰을 이렇게 같이 쓰시는 분들은 더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 40만 원 진짜 큰 돈인데 몇 천만 원까지도 사기당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앱 사기로.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워낙 무서운 세상이니까요. 여러분 소비자들이 주의하고 또 정말 정부에서 지금 여러 법안들 지금 나오고 있는데 더 속도를 좀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피해자로 제가 인터뷰하는 일은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감사해요 변호사님. 아유, 그때 같이 해주셔갖고 제가 40만 원 받았으니까 제가 오늘 밥 살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태민 소비자 전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